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사실 그 편집 툴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편집 툴도 굉장히 중요하고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뭐 이렇게 영상의 조회수라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영향받기도 하지만 사실 편집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편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편집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제예요. 내가 영상을 어떤 걸 찍고 사람들이 그 영상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느냐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 못지않게 중요한 게 어떤 사람들은 영상을 보면은 영상 편집 실력은 되게 별로고 영상에 별거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유튜브가 굉장히 잘 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영상 물론 주제가 뛰어난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 주제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영상의 운영이에요. 즉 유튜브의 운영이죠. 제가 아마 예전에 살짝 넘어가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유튜브를 이제 올릴 때 가급적이면은 제목, 설명, 태그, 카테고리, 썸네일 요 5가지를 지켜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편집 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네마스터와 밴믹스를 이제 중점적으로 배우긴 했었는데 우리가 사실 가장 많이 쓰는 편집 프로그램 같은 경우 윈도우에서는 역시 프리미어고 그 다음에 그 맥북에서는 파이널 컷이에요. 하지만 그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교육용 판권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좀 못 보여드렸고 또 맥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화하는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이걸 동시에 보여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제가 좀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실제로 이제 영상을 내가 정말로 영화 감독이 되겠다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방송국에서 편집자로서 일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을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물론 프로덕션마다 다르긴 하지만 요즘엔 주로 프리미어를 더 많이 쓰는 추세이기는 해요. 근데 키네마스터만 확실히 잘 배워두셔도 키네마스터 하다가 프리미어를 넘어가도 이게 그때 이거였지 이 기능이 여기 있구나 그냥 똑같은데 마우스로 하냐 아니면은 이제 손가락으로 하냐 그 차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하더라도 이제 끝까지 잘 배워내는 게 중요하고 뭐 소니 베가스라거나 아니면은 뭐 곰믹스나 파워 디렉터 어떤 걸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이제 보는 사람 한마디로 최종 시청자가 이 편집 프로그램을 뭘로 썼지?를 궁금해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이 재밌다 또는 재미없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편집 툴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는 마시고 내가 하나만 잘 다룰 줄 알면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이제 하나로 쭉 파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이제 사람들한테 얼마나 어떻게 보여질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노출시킬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조회수라거나 이제 뭐 평균 시청 시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의외로 조회수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많이 써요. 사실 구독자 수가 훨씬 더 신경 많이 쓰셔야 되는 거고 조회수가 10만이든 뭐 1만이든 1000회든 별로 관계 없습니다. 구독자 수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유튜브 성공의 측정으로 주로 조회수를 뭐 1억 뷰 달성했다, 뭐 1000만 뷰를 달성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자 여러분들 조회수 1만 회하고 시청 시간 1만 분하고 어떤 게 훨씬 더 좋고 중요한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시청 시간 1만 분하고 조회수 1만 회하고 비교도 할 거 없이 사실 시청 시간 1만 분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조회수 1만 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금만 해보면은 조회수 1만 회 달성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로 처음에야 뭐 1000만 넘었으면 좋겠다 많이 생각하지만 구독자가 이제 조금만 1000명 정도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조회수 1만에 뭐 어떤 특정 뭐 이렇게 이슈 같은 거 타기만 하면은 바로 뭐 10만, 20만 바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수익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조회수가 조금 중요하긴 해요. 조회수가. 근데 시청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은 수익 채널로 넘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나중에 수익을 받더라도 굉장히 적은 금액의 수익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청 시간을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내 영상이 10분인데 7분을 사람들이 보고 나가는 것과
그 다음에 뭐 한 1분만 보고 나가는 것과 수익이라거나 아니면 유튜버로서 올라갈 수 있는 위치가 굉장히 달라지니까 내 영상의 길이를 사람들이 끝까지 볼 수 있게끔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영상 길게 만드실 필요 없어요. 한 3, 4분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뭐 2, 3분도 괜찮아요. 요즘 영상 1, 2분짜리도 많죠. 심지어 30초짜리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영상을 막 이제 10분 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길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짧게 사람들을 끝까지 눈을 끝까지 묶어둘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영상 볼 때를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여러분들 영상 보다가 한 1분 봤는데 조금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마우스를 한번 이렇게 밑으로 쓱 내려보죠. 그리고 이 영상 몇 분 남았지? 를 한번 본 다음에 영상이 뒤로 길게 남았으면 어떻게 하죠? 그냥 바로 다음 영상에 다른 영상 찾아보시죠. 근데 영상이 한 20초, 30초, 한 절반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요 끝까지만 보고 다음 다른 걸 넘어가겠다고 끝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그 말이 이렇게 좀 재밌는지 재미없는지, 나의 컨텐츠가 재밌는지 재미없는지를 살펴보시고 그 사람들이 내 영상을 끝까지 볼 수 있는 그 길이를 잘 설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초반에는 한 2, 3분에서 또는 3, 4분 정도예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 만들 생각보다는 재밌게, 그리고 그 영상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노출 순위를 사람들이 뭐 검색을 하죠. 예를 들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되는 법이다 라고 하면은 노출 순위가 검색할 때는 제목이나 설명 그리고 태그예요. 제목, 설명, 태그, 이렇게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시청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뭘 이렇게 검색했을 때 처음 맨 위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화면들이 있겠죠. 유튜브에서 뭐를 검색했어요. 그러면은 뭘로 검색해 볼까요? 저작권 무료 음악,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저작권 무료 음악을 검색했어요. 이렇게 검색했을 때 맨 위에 나오는 게, 맨 위에 위쪽에 노출 내용이 중요한 게 제목과 설명과 태그예요. 그리고 나서 시청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조회수에 너무 목맬 필요가 없다는 게, 여기서 물론 조회수 높은 게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긴 높지만 첫 번째로 따지는 게 검색어에 따른 정확도입니다. 그리고 정확도 외에는 약간 신선도라고 해야 되죠. 한마디로 최근에 올린 것들이 좀 더 중요하고, 또 그거하고 비슷하게 시청 시간, 한마디로 조회수가 10만인데 시청 시간이 뭐 한 1시간 정도예요. 근데 그 뒤 아래 영상은 조회수는 한 1만인데 시청 시간이 10만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게 위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위에 뜨게 됩니다. 제가 밑에 있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두 영상 중에서 시청 시간이 총 합산해서 더 긴 게 더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영상을 자주 올리는 거, 신선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울 제목과 설명과 태그를 잘 맞춘 다음에, 그리고 이제 시청 시간을 끝까지 붙잡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시청 시간 같은 경우는 외부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분석 메뉴를 통해서 이제 통계 수치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상들을 이제 잘 통계 수치로 확인 가능하다는 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 뭘로 볼까요? 이렇게 들어가서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오셔서 분석 탭에 오시면은 이렇게 뭐 쭉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를 쭉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영상 따라서도 지속 시간, 평균 시청 2분 18초짜리 2분 18초 동안 보는구나. 지속 시간이 26.7%구나. 뭐 평균 시청 시간 1분 12초구나. 이런 식으로 쭉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각 영상마다도 다 이렇게 분석을 볼 수가 있어요. 영상마다도 시청 지속 시간이 2분 12초 정도구나. 그 다음에 시청 시간이 13.5시간을 봤구나. 최근에 조회수가 351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절반이 넘네. 또는 탐색 기능, 유튜브에 탐색 기능 있죠. 이 탐색 기능을 통해서 20%고 또 추천 동영상을 통해서 옆에 이게 뜨는 추천 동영상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도 16%가 되는구나. 그 외에 채널 페이지, 직접 요 채널에 클릭해서 들어와서 본 사람도 4%가 있구나. 한마디로 저는 구독자가 여기는 많지 않은 거죠. 어찌 보면은 검색해서 들어오는 일반 영상이 많은 거고 구독자를 통해서 내 채널에 충성도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 그 외에 뭐 이제 다른 것들이 기타 등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48시간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나오진 않네요.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거 지금 지난 28일 동안 된 거고 뭐 전체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것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그 한 2분 12초 정도고 전체는 684시간 정도 봤구나. 요 영상을 통해서 구독자가 39명이 늘어났구나. 뭐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해 보시는 것도 꽤 재밌는 내 영상을 어떤 사람이 보는지, 내 영상을 어떤 사람들이 영상으로 뭐 얼마를 벌었는지, 이 영상으로 또 어떤 식으로 뭐 접근하면은 내 채널을 앞으로 어떻게 꾸려 나가면 좋을지들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찌 보면은 뭐 요거는 이제 조금 구독자가 어느 정도 그 시청 시간이 꽤 많은 건데 현재 이 영상으로 제가 관리를 안 한 지 좀 됐지만 이 영상으로 10만 원이 벌렸네. 또는 뭐 이 영상이 뭐 이렇게 아까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음악 저작권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상이 그 수익이 창출이 안 됐어요. 근데 요거는 음악이 이제 수익이 따로 노카피라이트 사운드를 쓴 거기 때문에 이 영상으로는 수익 창출이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으로 10만 원이 벌렸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좋아요라거나 또는 뭐 싫어요 이런 것들 대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또는 요걸로 요 영상을 해서 구독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또는 시청자가 몇 분이 됐는지 이제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000시간이네요. 요 영상 하나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시청 시간 같은 경우는 외부에는 보이지 않지만 요 내부 분석 메뉴에서 시청 지속 시간이나 총 시청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회수도 뭐 어찌 보면은 뭐 31만, 32만 이런 것도 괜찮을 수가 있지만 실제로 이 시청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해요. 실제로 조회수가 이 정도 됐으면 수익이 훨씬 높아야 됩니다. 물론 제가 이거를 이제 현재 관리를 좀 잘 안 했기 때문에 좀 낮은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 정도면 이 수정 수익이 훨씬 높아야 되고 이제 시청 지속 시간이 조금 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조회수에 비해서 이제 추정 수익이 조금 낮은 편이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 탭을 자주 보셔야 여러분들도 경험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 경험에 따라서 내가 영상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지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보다는 시청 시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청 시간을 수학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좀 복잡하죠. 갑자기 수학 나오니까 좀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시기는 쉬운데 그렇게 어려우실 거 없습니다. 시청 시간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가 조회수 곱하기 평균 시청 시간, 조회수하고 평균 시청 시간이에요. 그래서 평균 시청 시간 자체는 시청 시간을 조회수로 나눈 게 평균 시청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시청 시간 자체는 조회수에다가 평균 시청 시간을 곱한 게 시청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정말 1분에 100시간, 요즘에 훨씬 늘었죠. 1분에 1000시간이 올라온다는 소리가 있어요. 한마디로 영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영상 중에서 내 영상을 여러분들이 이제 딱 볼 수 있게끔 노출시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잘 만드는 거는 재능 있는 사람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저도 영상 오래 만들었지만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내 영상을 누가 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근데 영상을 잘 만드는 건 이제 재능이라거나 아니면 창작, 즉 아이디어 영역이라면은 잘 노출시키는 거는
운영이라 그러죠. 잘 노출시키는 거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유튜브를 많이 해보고 이런 제목을 올렸더니 태그를 이런 걸 썼더니 이 시기에는 이런 거를 올렸더니 내 조회수가 터지더라 라는 것들을 경험으로 잘 터득을 하면은 앞으로 운영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키우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그 조회수보다는 항상 시청 시간을 여러분들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 그만큼 시청 시간을 잘 이끌려면은 여러분들의 컨텐츠 주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조회수 같은 경우에는 내 동영상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내 영상을 클릭할 때만, 한마디 클릭할 때마다 형성이 되는 거죠. 조회수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라거나, 그다음에 설명이라거나, 태그라거나, 그다음에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카테고리라거나, 그다음에 미리 보기 이미지에 대해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클릭을 해서 올라가는 거죠. 자, 조회수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조회수가 한 500 정도 됐는데, 선생님, 500 정도 됐는데 조회수가 더 이상 안 올라가더라고요. 300 정도 되는 조회수가 더 이상 안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요거는 조회수가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게 아니고 카운팅은 계속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조회수가 일정 이상이 되면은 유튜브가 그 영상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영상의 저작권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AI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또는 이 영상에 뭔가 부적합한 뭔가 요소들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유튜브에 뿌리게 돼요. 그거를 판단하는 동안 조회수가 안 올라갈 경우가 종종 있어요. 꽤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럴 때는 조회수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다시 카운팅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태블릿에서 볼 때는 조회수가 100이고요. 핸드폰에서 볼 때는 150이고요. 컴퓨터에서 볼 때는 300이에요.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왜 다 틀린가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그냥 다 어차피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걸 집계하는 서버가 달라가지고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다 제대로 집계가 되고 있고, 나중에 한 번에 모아가지고 제대로 된 조회수 올라가게 되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내 영상을 그냥 올라가 사람들이 보고 있구나, 조회수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그것만 잘 보시면 되고, 특히 처음에만 조회수 한 1000 넘기 전까지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내 마이 페이스대로 영상을 열심히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잠시 계정 전환을 해서 어떤 걸로 볼까요? 들어가서 첫 화면으로 이렇게 온 다음에 이 첫 화면을 보면서 뭘 보고 클릭을 하시나요? 보통 사람을 이끄는 거는 이 썸네일들이에요. 이 썸네일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열심히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영상 제목입니다. 제목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이렇게 썸네일에다가 사람들의 클릭을 이끌기, 손가락을 이끌기 위해서 보통 이 제목을 크게 쓰죠. 크게 쓰고, 또는 굉장히 뭔가 사람들이 클릭할 만한 요소들을 가지고 보통 여기다가 썸네일을 만들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손을 이끄는 거는 이 썸네일과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AI가, 즉 알파고가 해당 영상을 뿌리게 되는 거는 제목, 설명, 태그, 카테고리, 이렇게 해요. 한마디로 제목은 정말 중요하죠. 제목은 사람들도 보고 컴퓨터도 판단하니까. 그렇죠? 썸네일은 사람들을 클릭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썸네일이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한마디로 내가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앞에 뭔가 이쪽에 내보내기 위해서 알파고가 잘 인식을 하게끔 하려면은
제목, 설명, 태그, 카테고리까지 모두 잘 맞춰야 앞에 노출이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졌을 때 이제 조회수로 이게 나온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동영상의 몰입도를 보여주는 게 결국엔 평균 시청 시간이거든요. 몰입도가 한 50%만 넘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50% 넘어도 상당히 좋은 거죠. 보통 40% 넘기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지금 해보시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시청자들 한마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조금이라도 흥미를 잃으면은 이거 조금 재미없는데 아쉽나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바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 버리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는 사용자들, 즉 시청자들의 의도를 동영상이 잘 반영하게끔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방수공사나 뭐 이런 것들을 방수 페인트를 검색했는데 엉뚱한 것들만 나와요. 그러면은 아무 쓸모가 없겠죠. 방수 페인트를 막 검색했는데 막 전혀 다른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방수 페인트를 검색했으면 보통 사람들이 방수 페인트 칠하는 방법이나 방수 페인트 추천을 받기 위해서 검색을 하는데 엉뚱한 게 막 그냥 방수 페인트를 칠했더니 어떤 후기만 나온다거나 이러면은 사람들이 잘 안 보겠죠. 그거 보다가도 이거 아니네 하면서 바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영상을 딱 만든 다음에 영상 제목이나 검색이 됐을 때 앞에 핵심이 항상 있어야 돼요. 앞에 핵심이.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 영상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좀 잘 나가는 채널들 뭐 볼까요? 워크맨 딱 들어가서 어떤 거를 딱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저작권 때문에 길게는 못 보는데 앞에 이렇게 잠깐 동안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탁 나옵니다. 핵심적인 탁 나와요. 핵심적인 내용이 탁 나오고 그 다음에 워크맨이라고 딱 뜨는 거예요. 워크맨을 딱 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 처음 영상부터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이거 이제 워크맨 같은 경우에는 재미를 추구하는 채널이죠. 사람들이 가장 재밌어하거나 흥미가 있어 할 만한 내용들을 맨 앞에다 뿌려주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이제 처음부터 영상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럼 정보성 채널이면 어떠죠? 정보성 채널?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맨 앞에다가 딱 보여주고 뭐 방수 페인트는 이렇게 칠하시면 됩니다 하고 딱 보여주고 나서 이제 본래 영상을 틀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의 의도를 반영하는 게 그런 내용이고요. 특히 미리 보기 이미지가 동영상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면은 평균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우리 맨 딱 첫 영상에서 이 썸네일 이런 것들이 좀 요걸 보면은 워크맨 잡것들이 하는 거를 다 하는구나 그 욕이 아니에요. 여기서 워크맨 팬 분들 보통 이제 잡이라고 JOB라고 하고 이제 잡것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원하면 뭐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미리 보기 이미지가 동영상의 내용을 꼭 반영할 수 있게끔 미리 보기 이미지 썸네일을 잘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막은 이제 제가 여기 잘 안 보여서 자막은 동영상의 몰입도를 높여주는 대표적인 예고요. 그래서 자막을 우리 동북아시아권에서는 자막을 굉장히 많이 쓰죠. 특히 중국이나 일본이나 아니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막을 상당히 많이 쓰는 이제 편집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영상들을 뭘 클릭하더라도 자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심지어 자막 공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TV든 유튜브든 간에 굉장히 자막을 많이 쓰는데 의외로 서양 채널들을 보시면은 그리고 서양 채널뿐만 아니라 어느 쪽을 보더라도 동북아시아권을 제외하고는 의외로 자막이 많지가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딱 사람 이름 딱 뜬다거나 아니면 핵심적인 내용만 한번 보여주고 그냥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제가 글로벌 주제예요. 글로벌 주제면은 실제로 자막을 너무 많이 쓰는 게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자막을 오히려 좀 적게 쓰고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영상에 담는 게 더 좋고요. 근데 한국인을 대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요. 그럴 경우에는 실제 자막을
뭐 많이 쓰거나 아니면 오히려 자막을 많이 쓰는 게 좀 더 자막 예쁘고 깔끔하고 많이 쓰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내 주요 시청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도 자막에 자막을 어떻게 쓸지 방향이 결정이 되니까 이 자막을 이제 좀 잘 활용하는 게 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국어 자막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요즘 클릭을 해보시잖아요. 클릭해 보시면은 한국어 자막이 뭐 자동 생성됨 또는 설정해서 다른 나라 이제 자동 번역을 해서 심지어 뭐 다른 국가 언어들로도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특히 영어 사이트 있지, 영어. 예를 들어서 뭐 목공 관련한 사이트를 내가 찾는다. 목공 관련해서 우드워크 뭐 이런 것들을 찾는다. 그래서 해외 사이트로 들어가요. 해외 사이트에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자막을 자동 번역을 해서 한국어로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말을 할 때마다 약간 번역이 이상한 것도 가끔씩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자동 번역을 잘 해줍니다. 한마디로 내가 배울 의지만 있으면은 특히 외국 사이트들 많이 있죠. 외국 사이트들을 이제 통해서 뭐 이런 것 저런 거 배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동 번역 기능을 자막과 자동 번역을 활용해 가지고 내가 뭔가 학습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해진다. 유튜브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고 전 세계인이 나의 스승이 된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많이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국어 자막을 이렇게 넣어두면은 이제 보통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영상을 많이 보면서 배워 나가고요.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나도 이제 외국 영상을 보면서 이것저것을 많이 배울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유튜브에서 이게 좀 오랫동안 틀면 안 돼서 제가 함부로 이렇게 막 보여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잘려요. 이제 잘못하면 잘립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영상 아무나 들어가가지고 요거는 자막이 아예 없는 거죠. 보통은 있는 것들이 더 많아요. 이렇게 있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이 자막을 누르면 자막 기능이 켜지고요. 자막 기능이 켜진 다음에 톱니바퀴에서 자막을 누른 다음에 자동 번역을 누르신 다음에 자동 번역에서 한국어나 여러분들 익숙한 언어로 뭐 영어라거나 이런 것들을 바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영어를 이제 한국어로 바꾼 것들이 잘 번역이 돼요. 영어가 익숙하신 분들은 영어를 자막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익숙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영어를 리스닝이 잘 안 되죠. 사실 뭐 스피킹은 뭐 저도 이제 뭐 익숙하지 않죠. 리스닝이 잘 안 되죠. 사람들이 뭐 상대가 무슨 말하는지 영어로 무슨 말하는지 잘 알아듣기 힘들잖아요. 근데 워낙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밑에 리딩 한마디로 이렇게 영어가 써져 있으면 무슨 뜻인지 대충은 이제 알아듣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게 영어를 오히려 영어 자막으로 들으면 상당히 정확하게 번역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국어 자막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많이 봐주니까 이런 거를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조금 더 첨언하자면은 영상이 좀 올라와 있는 거 아무거나 이런 거 하나 들어간 다음에 내 채널로 와서 내 채널 아니죠? 유튜브 스튜디오로 와서 영상 중에서 뭔가 하나를 자막이죠. 자막으로 이제 클릭해서 들어오면은 자막을 넣을 수가 있어요. 유튜브 스튜디오에 자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들어가가지고 언어 추가해서 다국어 자막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언어 추가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한국어 말고 뭐 다른 언어 몰라 할까 체코어를 넣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추가를 누르면은 뭐 이제 여기서 한국어를 옆에다가 체코어로 뭘로 달아놓는다거나 또는 여기 설명을 체코어로 뭘로 이거는 직접 번역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번역이 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구글 번역기라거나 아니면 다른 번역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잘 아는 언어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 놓으면은 여기다가 직접 체코어로 쓰는 거죠. 이 한국어로 체코어를 이렇게 막 쓰는 겁니다. 체코어로 쓰고 이 체코어를 달아놓으면은 어떻게 되죠?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 한글로 보이고 체코 사람들이 보면 체코어로 보이게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제목 같은 거 만들 때 제목을 만들 때 세부 정보에서 제목을 만들 때 이렇게 해놓고 여기 뒤에다가 하남 막 이렇게 매직쇼 막 이렇게 영어도 쓰고 한글도 쓰면서 막 이렇게 막 앞뒤로 막 이렇게 하거나 또는 뭐 슬러시 해가지고 뭐 똑같이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달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아까 밑에 자막으로 들어가면은 그 언어 추가로 가가지고 추가 이렇게 할까요? 영어로 한다고 치면은 여기다가 하남 매직쇼 막 이렇게 치잖아요. 하남 매직쇼 막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은 영어권 사람들이 볼 때는 영어 제목으로 나오게 되고요. 한국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한국어로 제목이 나오게 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들 가끔씩 추천 채널 보다 보면은 유튜브에서 추천 채널 보다 보면은 이상하게 외국 사람들 올린 게 분명한데 이 사람이 한글을 이렇게 잘하나 하면서 한글로 뭔가 제목이 달려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렇게 쓴 겁니다. 원본 언어하고 번역 언어를 통해서 따로따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기는 영어, 여기는 일본어, 여기는 중국어, 여기는 한국어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국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옆에다가 제목을 뭐 하나는 영어, 하나는 그 밑에 거는 일본어, 그 밑에 거는 중국어 이렇게 해서 쭉쭉 달잖아요. 그러면은 중국 사람이면 중국어로 보이게 되고 일본 사람이면 일본어로 보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여러 가지 언어로 다 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컨텐츠가 글로벌 컨텐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이제 그 번역이 된 프로그램들을 영상들을 먼저 보게 되니까 요거 참고하셔서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목, 설명, 태그 어떻게 넣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 설명, 태그, 그리고 댓글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제 여기서 화면에서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쭉 돌아와서 그냥 유튜브 첫 화면이다 라고 치고 클릭하셔서 유튜브 스튜디오 로 항상 들어오시면 돼요. 또는 핸드폰으로도 다 제목 설명 태그 바꿀 수 있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오셔서 컴퓨터에서는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오신 다음에 스튜디오로 와서 동영상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두 번째 이쪽 동영상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세부 정보라고 있습니다. 세부 정보로 들어오셔서 이게 제목, 이게 설명, 그 다음에 썸네일도 바꿀 수 있죠. 그 밑에 태그 이렇게 해서 하는데 태그는 샵, 매직쇼 이렇게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 설명에 달 때는 이렇게 샵을 달면은 태그처럼 인식이 돼요. 그리고 이 태그는 바깥에서, 즉 시청자들이 유튜브 볼 때 이 제목 위에 이런 식으로 태그가 위치가 보여진다거나 태그가 보여진다거나 또는 이렇게 설명해서 태그가 보여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요 밑에 있는 태그는 그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바깥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남, 스타필드, 그죠? 또는 뭐 있을까요? 서울 매직, 마술쇼, 또 뭐 있을까요? 뭐 환경보호 단체, 환경보호 매직쇼, 환경보호 마술쇼 이런 식으로 계속 환경보호 마술쇼 이렇게 해서 계속 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거에 따라 이런 검색할 때 내게 그만큼 노출될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 태그는 외부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닙니다. 샵도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남이면 하남 쓰고 그 다음에 콤마 찍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다음 태그로 넘어가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태그를 달다 보면은 이제 그 태그를 막 몇십 개, 몇백 개도 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런 태그나 설명이나 제목을 우리가
메타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유튜브가 한번 구글 AI가 이 메타데이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 정보, 이 영상의 내용이 뭐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을 한 다음에 이 파악을 해서 보통 그 여러분들이 검색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이쪽에서 보시면은 제목, 설명, 태그 이런 것들이 메타데이터구나. 그래서 구독, 공유, 댓글 이런 것들도 다 모두 메타데이터에서 뭐 출발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메타데이터 이렇게 들어는 봤지만 이게 뭐구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냥 메타데이터는 간단하게 제목, 설명, 태그, 한마디로 수많은 데이터들이 내가 원하는 검색을 했을 때 나타나게끔 도와주는 뭔가 보조적인 도구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 기준으로 항상 노출이 된다라는 것들을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제목이죠. 가장 중요한 건 제목이에요. 그래서 동영상 제목에서는 역시 메타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영상 제목이고, 제목 자체는 최대한 간결하고 중요한 핵심 내용을 적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제가 옛날에 올렸던 거거든요. 여기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기서 제가 올린 거로 가볼까요? 제가 올린 거로 예. 제가 이거를 잘 모를 때 했던 거죠. 이것도 벌써 굉장히 오래된 거니까. 예. 이게 벌써 2015년에 벌써 5년 된 거예요. 딱 세부 정보를 가보면은 이렇게 올려놨어요. 근데 여기서 잘못된 게 뭐가 있을까요? 잘못된 게 의외로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제 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전에 그 PC통신, 나원울이나 하이텔, 천리안 하시던 분들은 필명이나 제목 같은 거를 앞에다 다는 게 매우 익숙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슈펀이라는 걸 알리고 싶어서 이 슈펀을 맨 앞에다가 이렇게 다른 거는 잘한 게 아니에요. 이 슈펀은 보통 사람들은 슈펀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아제크루란 거를 누군가가 검색을 했을 때 나타냈다거나, 또는 10cm nothing with you라는 거를 이제 검색했을 때 나타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슈펀을 맨 앞에 뺀 거는 잘못한 거예요. 저 옛날에 이제 슈펀이라는 걸 계속 알리고 싶으니까 이 슈펀을 앞에다 뺐는데, 사실 슈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커버 바이 아제크루 이런 식으로 요 실제 영상에 나오는 제목이, 영상에 나오는 주요 내용이 맨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말머리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뒤에다가 빼는 게 보통입니다. 뒤에는 보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제로 커버곡이랑 커버 댄스, 그 다음에 홍대 버스킹, 거리공연 이런 것도 좀 더 자세히 썼어야 되는데, 그런 건 별로 쓸데없이 안 쓰고, 그런 것을 별로 안 쓰고 쓸데없이 이런 페이스북, 이 사람 페이스북이 어디냐, 아니면은 뭐 톱니바퀴 1080 HD를 감상해달라거나, 또는 본인 카메라 기종 같은 걸 쓴다거나, 뭐 슈퍼는 초대해달라, 뭐 좋은 영상 찍어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쓴다거나 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냐? 이 영상에서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죠. 이 노래를 어떤 게 썼는지 아제크루에 대한 설명이라거나, 버스킹, 거리 공연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꼼꼼하게 달아줬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별로 없고 그냥 쓸데없는 소리들만 잔뜩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제대로 좋은 설명은 아닌 겁니다. 저도 5년 전 할 때는 똑같이 이랬어요. 그 다음에 요 태그를 보더라도 굉장히 태그를 많이 썼죠. 제가 태그는 그래도 꽤 잘 썼어요. 슈펀, 홍대, 거리 공연, 버스킹, 가수 지망, 뭐 수펀이라고 검색해봐 수펀도 쓰고, 길거리 공연, 인디 밴드, 인디 음악, 고프로. 제가 뭐 여기 했을 때 뭐 어쿠스틱 기타 공연 이런 것들 지금이라 많이 썼을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고프로 4, 커버 댄스, 소니 검색하는데 이걸 도대체 제가 왜 넣었을까요? 네. 소니 카메라로 찍는 게 여기 나오게끔, 이제 그때 제 욕심에는 제 카메라로 이거를 뭔가 찍으면 이 카메라 기종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이 카메라 성능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뭔가 궁금해하지 않을까 해서 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쓸데없는 짓이죠. 실제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14년에 찍었네요. 14년 조금 추울 때쯤 찍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때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내용에 집중을 했어야 됐죠. 그래서 거리 공연, 홍대 버스킹 뭐 이런 것들을 인디 밴드라거나 뭐 어쿠스틱 기타 아니면 기타 공연 이런 것들을 넣었어야 되는데 이런 보컬, 케이팝, 뭐 알파 7S, 뭐 로닌, 램파트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카메라 기종이라거나 거기 관련된 부수된 장비들 이런 것들만 잔뜩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는 잘 쓴 게 아닌 겁니다. 잘 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참 이거 있죠. 아동용 동영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내 그 영상을 애들이 출연 안 한다 또는 애들과 어른이 같이 본다. 대부분 어른이 볼 것 같다. 그럴 때는 아니요 아동용이 아닙니다라고 하시면 되고 아이가 출연한다 또는 이거 내 영상의 주요 시청자들이 다 아이들이다. 그럴 때는 얘 아동용입니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얘 아동용입니다 체크하시는 순간 수익은 거의 창출이 안 됩니다. 아주 미미하게 창출돼요. 수익 채널이 되더라도. 그래서 사실상 아동용 채널은 요즘에 이제 각광받지를 못하고 있죠. 작년까지만 해도 보람튜브가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사실 최고의 수익원은 항상 아동 유튜버다. 애들을 대상으로 유튜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시대가 그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동용 유튜브는 사실상 거의 새로운 채널이 생기고 있지는 않죠. 물론 조금씩 생기고 있긴 한데 아동용 유튜브가 이렇게 돈이나 수익성이 거의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존에 하던 사람들만 기업 협찬을 받아서 이제 일반적으로 하고 있고 유튜브 수익은 거의 못 내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거의 유튜브계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아동 유튜브를 하실 분들은 아동 유튜브로 우리 아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그냥 친한 사람들의 추억을 남기는 용도로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아이들 유튜버로 해가지고 수익을 내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은 유튜브의 조회수 수익은 거의 다 포기를 하시고 다른 나의 그 연계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거나 또는 제 연계 관련해서 프로그램이라거나 또는 이제 뭐 이렇게 회사로부터 뭔가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드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동용 유튜브를 하실 분들은 전략을 아주 잘 짜서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보통 동영상이 나오죠. 중요 제목, 그 다음에 순서, 브랜딩 이 순으로 정하되 트렌드를 적절히 반영해야 된다. 요즘에 순서는 잘 안 쓰죠. 왜 그렇죠? 예를 들어서 홍대 거리 공연 샵 2, 그 다음에 슈펀 이런 식으로 잘 안 쓴다는 거예요. 그냥 홍대 거리 공연 누구누구 하고 순서 같은 거 잘 안 쓰고 브랜딩도 요즘 잘 안 쓰죠. 왜냐? 보통 영상은 단편으로 소비되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영상 볼 때 샵 1, 2, 3, 4, 5, 6, 7, 8 쭉 따라가면서 다 보나요? 그렇게 따라가기도 어려운 분들은 다음 영상이 샵 1 다음에 샵 2로 바로 뜨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른 영상이 대체로 추천 동영상으로 뜨게 되지. 한마디로 영상은 대체로 단편으로 그 유튜브 영상 하나로 소비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제 딱 제목이나 영상을 이제 끌어나갈 때 한 편씩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한 편을 딱 끝나게 하는 게 중요하고 순서나 브랜딩은 보통 뒤로 미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설명에서는 주로 이제 간단한 설명이나 방문을 유도하는 웹사이트라거나 채널 페이지 또는 주소, 재생 목록 같은 걸 쭉 입력해야 됩니다. 이 설명이 뭐죠? 이 설명은 이 안에 있는 요 설명을 말하는 거예요. 요 설명을 굉장히 자세히 적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요것도 굉장히 짧은 거죠. 이렇게 간단히 적으면 안 돼요. 이거 제가 6년 전에 할 때 이렇게 만들었던 거고 요즘엔 절대 이렇게 안 하죠. 요즘엔 아주 길게 꼼꼼하게 잘 씁니다. 그래서 이 설명에서는 간단한 설명이라거나 또는 내가 뭔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 이렇게 음향 사업을 하고 있으면 음향 사업 그 사이트라거나 또는 타 채널 페이지 주소 또는 뭐 다른 슈펀이나 머슬마니아 이런 같은 채널 페이지 주소라거나 또는 내게 쭉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재생 목록 등을 입력해서 이제
보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 달아야 된다. 그리고 이 검색할 때 요즘에는 알파고가 점점 더 똑똑해져 가지고 이 설명을 잘 보고 사람들한테 이 영상의 추천 동영상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다른 뭐 이렇게 그 뒤에 뒤따라오는 동영상들 뭘 보여줄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상당히 꼼꼼하게 잘 달아 주셔야 된다 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에서는 링크라거나 또는 색인 이런 것들을 넣어서 클릭을 하면은 해당 지점부터 바로바로 영상이 재생되게끔도 바꿀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다가 3분 24초 재밌는 장면 이렇게 적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나중에 들어가서 클릭을 하면은 3분 23초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특히 요즘에 이제 네이버가 약간 그 네이버 블로그가 광고판이 많이 됐죠. 네이버 광고판이 많이 돼서 뭐 어디 맛집, 예를 들어서 하남이다. 그럼 하남 맛집 검색을 하면은 되게 광고 영상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광고 블로그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하남 맛집 이런 거 검색할 때 유튜브를 검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의 단점은 뭐죠? 쭉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 찾아가서 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막 쭉쭉 내려가서 찾아보기 어렵다 보니까 밑에 설명에 1분 1초 어디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맛집 뭐 2분 몇 초 뭐 무슨 닭갈비 뭐 점심 메뉴 맛집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쭉쭉쭉쭉 다 넣어요. 그렇게 해서 넣는 경우 이제 이런 식으로 넣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클릭해서 바로바로 그 장면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요 색인 기능입니다. 색인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색인 기능을 잘 사용하시면은 상당히 유튜브를 좋은 식으로 꼼꼼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편리한 유튜브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링크만 넣어도 클릭하면 바로 내 링크로 들어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방수 페인트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방수 페인트 어디 구매 링크로 딱 연결한다거나 요즘에 쿠팡 파트너즈 아시죠? 쿠팡 파트너즈. 쿠팡 쪽에 보시면은 내 영상이나 내 블로그 리뷰 같은 것, 내 유튜브 같은 데를 들어와서 클릭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내 유튜브 후기를 클릭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거의 일정액을 그 사람한테 후기를 쓴 사람한테 보내게 됩니다. 쿠팡 파트너즈라고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이제 부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이런 링크 기능을 반드시 이용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그예요. 태그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자유롭게 아무거나 막 달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온갖 거 다 달았죠. 근데 무조건 온갖 거 다 단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이제 뭐 태그 할 말이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다 다는데 태그는 띄어쓰기가 없어요. 태그는 띄어쓰기 없기 때문에 만약에 뭐 커버 댄스다. 그러면 커버하고 한 칸 띄고 댄스를 하면 커버 따로 댄스 따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앞에 큰 따옴표 커버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댄스 쓰고 큰 따옴표를 딱 잡고 쉼표를 찍으면은 커버 댄스로 한 칸에 딱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따옴표를 찍어줘야 태그 할 말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유튜브 짧은 주소 만들기 요즘엔 9.9에 일단 비틀리를 많이 쓰죠. 그래서 구글 이런 것도 있고 비틀리도 있으니까 이렇게 긴 게 아니고 짧은 주소 만드는 것들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짧은 주소죠. 비틀리로 만든 이제 짧은 주소예요. 짧은 주소 만들기도 많이 쓰니까 참고하시면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또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모두 기본 설정으로 해둘 수 있다. 한마디로 내가 제목을 다는데 맨날 이렇게 별표를 어디서 만들어야 되는지 또는 이런 태그들, 수많은 태그들을 어떤 걸 써야 할지 매번 다 찾아가지고 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또는 설명을 매번 똑같은 말인데 이 설명을 계속 어딘가에 메모장에 써놓고 한글 파일 같은 데에 써놓고 계속 붙여넣기가 되게 귀찮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저장을 해놓고 계속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장을 해놓고 보여주는 게 어디 있냐?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예. 처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유튜브로 와서 유튜브 첫 화면에서요. 유튜브 첫 화면에서 유튜브 스튜디오로 오시는 거예요. 유튜브 스튜디오로 오신 다음에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설정이 있습니다. 아까 요 첫 화면에 있는 설정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에 있는 설정이에요. 유튜브 스튜디오에 있는 요 밑에 보시면 설정이 있고요. 요 설정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은 업로드 기본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 기본 설정을 클릭해서 오시면은 이렇게 별표가 쳐져 있는 제목이라거나 또는 내가 자주 쓰는 문구라거나 공개 상태 또는 이런 식으로 태그 이런 것들을 쭉 다 미리 써놓으면은 내가 기본으로 글쓰기를 했을 때 바로바로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 뒤에다가는 실제로 내가 쓸 말만 간단하게 쓰면 되는 거죠. 요 기능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매번 내가 이게 수많은 태그들이나 이런 수많은 설명들을 다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이 업로드 기본 설정을 해둠으로써 이거 자주 쓰는 내용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정리를 해두는데 이 업로드 기본 설정을 하지 않으시면은 보통 제목이나 설명을 대충 쓰게 되고 대충 쓰면은 당연히 검색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요 그 업로드 기본 설정이 어디 있는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첫 화면에서요. 유튜브 스튜디오로 오시고 제가 이렇게 자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죠. 막 빨리빨리 진도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자주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요 설정에서 중요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설정으로 와서 설정에서 업로드 기본 설정 으로 오시면은 제목, 설명, 그 다음에 처음 올릴 때 나는 항상 비공개로 올리고 싶어 하면 이것도 비공개로 바꿔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는 뭐 나는 항상 올릴 때 공개를 할 거야 그럼 공개 상태를 바꾸시면 되고 태그 같은 것도 이렇게 쭉 잘 담아두시면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어렵게 막 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쓸 필요가 없다 라는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업로드 기본 설정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옛날 화면이라서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화면인데 요즘엔 크리에이터 스튜디오가 아니라 유튜브 스튜디오로 하면서 좀 많이 바뀌었죠. 물론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이 크리에이터 스튜디오가 훨씬 더 익숙하긴 한데 요걸 찾기가 여러분들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유튜브 스튜디오 기준으로 알려드린 거예요. 유튜브 스튜디오 기준으로. 그러면 여기에 똑같이 업로드 기본 설정이라는 게 있고 업로드 기본 설정에 보시면 사실 고급 설정증에 보면은 내 카테고리가 자동으로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이거 안 건들면 뭐죠? 디폴트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맨날 애완동물 영상을 열심히 올렸는데 이거를 애완동물 동물을 안 바꿔놓고 그냥 내가 아무 생각이 없었다 하면은 없음이 아니라 의외로 인물 블록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인물 블록으로. 그래서 인물 블록으로 나는 지금까지 맨날 동물을 올렸는데 애완동물이 아니라 인물 블록으로 가 있었다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뭐 자막을 댓글 같은 것도 댓글 사용 아예 안 하게 할지 한마디로 아무도 댓글을 못 달게 할지 또는 댓글을 달고 나서 내가 검토를 한 다음에 올라가게 할지 또는 알아서 컴퓨터한테 맡길지 이런 것들도 기본으로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요 시로를 이제 했을 때 그거를 상대방들이 다른 사람들 즉 시청자들이 이거를 평가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 설정과 고급 설정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 작성할 때 요 5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간결한 제목을 만드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 이해하기 쉬운 설명글
설명을 잘 상세 페이지에 설명 같은 걸 잘 좀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상세한 내용도 링크보다는 아예 페이지에 넣고 또 링크도 달아요. 설명 페이지에 넣고 또 링크도 다니까 이해하기 쉬운 설명글과 동시에 상세한 내용도 잘 달아주셔야 된다. 정 다는 게 귀찮다 그럴 때는 최소 링크라도 넣어주자라는 게 있고요. 여러분들의 손가락을 이끄는 건 결국에는 썸네일, 즉 미리 보기 이미지다. 그래서 미리 보기 이미지 어디서 만들면 제일 편하죠? 사실 제가 뭐 나중에 PPT를 만드는 걸 알려드리겠지만 PPT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멸치해서 미리 보기 이미지 만들기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리고 나서 관련 있는 태그를 입력해야 돼요. 저처럼 전혀 소니 막 램파트 이런 전혀 관련 없는 태그들을 막 넣어 놓으면은 페널티가 있을 수 있어요. 검색에서 상위에서 밀려난다거나 뭐 이게 굉장히 피지방제 크리티컬한 페널티를 주는 건 아닌데 어쨌든 검색할 때 매우 불리할 수가 있으니까 꼭 태그에서는 관련 있는 것만 넣어 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자막은 가급적이면 넣어주시는 게 좋고,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실 거면은 다국어 자막 기능을 많이 활용하시면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미리 보기 이미지 설정법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제 보통 제가 할 때는 그 미리 보기 이미지를 하시려면은 뭘 해야 되죠? 미리 보기 이미지 하려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채널이 문자 인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 중에 아마 문자 인증에 대해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역시 유튜브 첫 화면에서 항상 이런 걸 설정하는 거는 다 유튜브 스튜디오입니다. 똑같아요. 유튜브 스튜디오로 오신 다음에 똑같이 설정으로 오시면 되고요. 설정으로 오셔서 채널에 있습니다. 채널에 오셔서 여기서 탭에서 기본 정보 아니고 고급 설정 아니고 브랜딩 아니고 기능 사용 자격 요건이라는 탭이 있어요. 기능 사용 자격 요건으로 오셔서 조금 복잡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전화 인증이 필요한 기능은 보통 이제 사용 설정됨이라고 되어 있으면 녹색으로 되어 있으면 정상인데 이게 사용 가능이라고 떠 있으면 여러분들 아직 안 하신 거예요. 회색으로 되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용 설정됨 만약 회색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요 아래 화살표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밑으로 뿌려지고 여기에 파란색 버튼으로 전화 인증이란 버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증을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 즉 썸네일을 넣으려면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썸네일을 넣으려면은 꼭 여기 현재 기능으로 요게 이제 들어가 있어야 썸네일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은 좋고, 그 외에 길이가 15분 넘는 동영상이라거나 생방송을 한다거나 또는 내 컨텐츠 즉 이건 내 겁니다. 이거 제 영상이 딴 사람이 썼어요. 제가 제 거 내 영상 뺏어 썼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할 거면은 반드시 전화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전화 인증 안 받으면 유튜버로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꼭 다음 시간에, 현재까지 아직 안 돼 있으신 분들은 다음 시간까지 문자 인증, 즉 전화 인증을 꼭 받아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